네, 안녕하세요. 호니TV의 호니입니다. 자, 오늘은 3월 29일 화요일 오전 12시 1분입니다. 자, 이제 방금 막 이제 월요일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화요일이 시작이 됐는데요. 자, 일단 오늘 3월 마지막 주 출발 영상 바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우리 종목들 차트와 수급 흐름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좀 코로나 확진이 되면서 영상을 좀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혹시라도 제 영상 기다려주신 구독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제 일단은 영상을 좀 올리지 못하는 대신 라이브를 좀 진행을 했었어요. 이제 3번에서 4번 정도 이렇게 좀 진행을 했는데 라이브 때 이제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들과 그다음에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들이 지금 좋은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까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종목들 보기 전에 오늘 간단한 소식들 그다음에 시황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이거는 이제 오늘 올라온 제약바이오 주간 코멘트 이제 보고서인데요. 간단하게 볼 내용들만 보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뭐 이런 조화 광동제약 이제 12개 제약사가 이 오너 경영 지배력이 너무 낮다라는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게 4분의 1 정도가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20% 이하라는 내용인데요. 이제 이것과 우리 ABL 바이오를 비교를 해보면 정말 좀 많은 차이가 나죠. ABL 바이오는 제가 최근에 봤을 때 한 20%, 한 27% 정도 되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대주주 지분의 그러니까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러니까 이 사업 운영에서는 좀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간 제약 바이오, 뭐 이제 여기도 조화 강동 제약 쪽이니까 제약 바이오가 좀 더 여러 부분으로 좀 좋아지려면 이런 부분들부터 좀 개선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가슴 아픈 사연은 바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 일단은 매지온 좀 빠르게 뭐 신약허가 좀 힘들어졌다. 그래서 임상 재도전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꽤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바이오 투자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일단은 다시 재도전을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요. 잘 되기를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삼성물산, 삼성전자에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유상증자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거의 2조라는 이 금액이 투자가 된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바이오 사업 투자 확대. 일단은 투자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좀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악재라고 볼 것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형주 쪽에서는 뭐 요즘 셀트리온도 뭐 블록딜 이슈 뭐 이런 것들 좀 뜨면서 약간 좀 힘든 상태인데 제가 일단 대형주 쪽에서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 이제 한미약품 그다음에 SK 바이오팜 요 정도가 제일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래도 계속 지금 뭐 컨퍼런스들도 계속 참여를 하고 있고 학회나 뭐 이런 부분들도 계속 잘 계속 참여를 잘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런 대형 투자 소식도 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흐름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요 정도로 좀 챙겨 보도록 하겠고요.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종목들 ABL 바이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뭐 전체적으로 바이오 종목들 몇 종목들 빼고는 거좀 다 안 좋았어요. 일단 왜냐면은 오늘 네오이문텍이 오늘 10% 급락이 나왔는데 이 이유가 제가 이거는 제가 카톡방에서 좀 실수를 할 뻔했는데 저는 네오 이뮤텍이 뭐 임상을 실패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네오 이뮤텍이 연구하고 있는 좀 똑같은 이 기술 똑같은 맥락의 이 기술에 갖고 있는 이제 미국 기업이 임상 3상을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기업이 거의 이제 미국은 하한가나 상한가 제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60%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거의 시총이 1조가 바로 증발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 뉴스들 때문에 오늘 네오이문텍이나 제넥신 좀 비슷한 이 기전을 가진 치료제를 연구하는 기업들이 오늘 한국에서도 좀 많이 빠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좀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바이오 투심이 좀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매크로적인 부분에서도 오늘 환율도 올랐고 그다음에 뭐 외국인의 수급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바이오가 좀 전체적으로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ABL 바이오도 그렇고 매드팩터도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요. 이런 뭔가 바이오 좀 전체적인 수급이 좀 안 좋았을 때 빠진 것은 그래도 저가 매수의 기회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시황을 뭔가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렇게 빠졌는데 전체적으로 빠졌는데 왜 빠졌는지만 좀 이해가 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마음의 안도는 좀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바이오 특히 ABL 바이오가 저는 61선을 좀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61선을 깨면서까지 우리가 이제 61선은 거의 생명선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61선을 깨면서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던 이유는 일단은 전체적인 증시의 이 매크로 환경이 아직까지는 그 좀 실적이 안 나오는 우리 바이오 종목들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오늘 뭐 네오 이뮨텍의 문제는 아니지만 뭐 관련된 뭐 이런 임상 실패 소식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바이오 투심이 또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ABL 바이오 관련된 이제 ABL 바이오 그 이중항체 기업 저기 어디였죠? BMS였나요? BMS에서 이제 같은 기전으로 이제 연구하는 이중항체가 신약 개발에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정말 ABL 바이오에게는 오늘 뭐 이런 네오 이뮨텍의 주가를 보면은 역시나 호재였다고 또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였죠? 기사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제 BMS 여기서 이게 이제 같은 기전의 이 치료제가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뭐 오늘 뭐 또 이렇게 기사도 좀 올라오고 했던 것 같은데 추가 기술 수출 자신 있다라는 내용으로 나왔고요. 그럼 에이벨 바이오가 언제쯤 다시 오를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 본다면 4월 달에 일단은 1분기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4월 달에 그 이번에 900억 이제 들어온 것이 이제 인식이 된다면 이제 실적도 좀 대폭으로 개선이 될 것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4월 중순에 있는 학회 그다음에 이제 6월 달에도 이제 학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좀 이 기술 이전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실린다면은 그때 한번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61선이 좀 무너진 상태니까 61선이 무너졌을 때 이게 바로 좀 회복을 해줄 수 있느냐 아니면 힘을 내지 못하고 계속 좀 빠지면서 좀 이렇게 회복을 잘 못해주면은 약간 이 121선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지 라인 일단은 캔들상으로 봤을 때는 25,000원 딱 25,000원이 일단은 1차적인 지지 라인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라인을 이 121선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마다 만약에 지지를 해주면 내가 조금씩 계획적으로 이제 추가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빠지면은 어차피 2차 매수선을 뒀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더 추가 매수를 하고 이제 거기서 좀 더 빠지면 일단 관망을 일단 하는 거죠. 그냥 홀딩을 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길게 가져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ABL 바이오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뭐 앞으로 환율이나 뭐 이런 게 어떻게 될지는 제가 절대로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뭐 1분기 뭐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학회 기대감이나 그다음에 아니면 기술 이전 기대감 이런 부분들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ABL 바이오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과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ABL 바이오는 이렇게 지지 라인 좀 오는 거 봐서 좀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여기 20 주봉선이죠. 20 주봉선을 좀 지켜주기를 바라야 될 것 같고, 20 주봉선이 좀 더 빠진다면은 뭐 다음 주까지도 이제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일단은 있어 보이긴 해요. 한 24,000원대 라인까지 좀 길게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는 일단은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요 정도 선에서 약간 왔다 갔다 치고 받으면서 한 25,000원 중반, 중후반, 뭐 26,000원대까지 가면 좋겠지만, 이번 주는 한 25,000원 뭐 초중반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되면 약간 그 다음 주에 20 주봉선을 지지받고 약간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뭐 주봉으로는 아직 주봉 뭐 상승 흐름은 좀 너무 완전히 죽진 않았다. 딱 지금 절반 걸쳐 있죠. 절반 걸쳐 있어서 이번 주가 굉장히 또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참 안 중요할 때가 없다고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번에는 또 이러한 맥락에서 이 절반 장대 양봉의 절반을 지켜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20 주봉을 지키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봉으로 보시면은 일단은 이때 장대 양봉 때 들어온 세력들은 일단 다 나갔어요. 오늘 연기금이 좀 대량으로 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3.2%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뭐 연기금이 일단은 뭐 다시 들어올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뭔가 매수 주체가 들어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이제 개인들이 조금씩 매수하고 뭐 기관과 외국인들도 치고 받으면서 뭐 공매도 할 거 하고 하면서 뭐 이제 그러다가 또 한번 상승 흐름 나와주거나 이런 흐름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좀 재미없을 시기가 좀 당분간은 올 것 같다. 그러면 언제 오를 것 같냐라고 말씀을 뭔가 물어보신다면, 저에게 여쭤보신다면은, 제가 뭐 감히 예상을 해 보건데 한 다음 주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약간 시기적으로 그래요. 실적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학회 모멘텀, 그래도 뭐 4월 중순에 있기 때문에 4월 뭐 첫째 주, 둘째 주에는 한 번 정도는 학회 기대감이 좀 실리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쩔지는 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ABL 바이오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매드팩토. 자, 매드팩토도 오늘 뭐 이러한 영향에 좀 받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4%좀 큰 폭으로 빠졌는데, 오늘 또 연기금이 좀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이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볼 수가 있고, ABL 바이오는 특히나 지금 기관이 계속 좀 매도를 하고 있어서 기관이 좀 들어올 때까지는 좀 대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매드팩토도 오늘 일단은 4%좀 4.64% 빠졌는데, 매드팩토는 뭐 여기서는 더 볼 거는 없죠. 일단은 캔들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33,500원 라인대를 지켜줄 것인지. 그래서 뭐 여기서 더 빠지면 진짜 그때는 뭐 이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좀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뭐 좀 긴 호흡으로 지켜보고 가져가셔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드팩토는 뭐 6월달 아스코 뭐 이렇게 좀 기대를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뭔가 모멘텀이 언제 좀 나타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스코텍. 일단 오스코텍도 오늘 2.7% 오늘 다 빠졌고, 그다음에 지노맨 컴퍼니도 한 1.75%. 뭐 비교적 오늘 지노맨 컴퍼니가 그래도 뭐 선방을 했다. 뭐 이 정도면 뭐 완전 저가 좀 부근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 좀 그래도 뭐 나름 잘 버텼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가가 28,000원대라 뭐 이런 말이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뭐 지노믹 컴퍼니는 요 정도 지지 라인을 일단은 좀 지켜주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은 뭔가 상승 모멘텀이 좀 부각이 돼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어떤 게 될지 또 뭔가 예측이 안 되기도 하고, 오늘 그리고 지노믹 컴퍼니는 뭐 용량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뭐 용량 확정 소식으로 뭔가 기사가 올라오는 거는 또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노맨 컴퍼니도 일단은 뭐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 알리고 있는 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뭔가 시장에 좀 관심을 끌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요거죠. 일단은
네, 이상 치료제 임상 이상이 이제 권장 용량이 확정됐다. 권장 용량이 확정됐다는 이런 뉴스는 제가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큼 지금 약간 지노맨 컴퍼니에 뭔가 보고 그냥 아 진짜 지노맨 컴퍼니 좀 절박하긴 하구나. 이제 주가가 너무 안 오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느낄 수 있었는데 글쎄요. 그래서 좀 오늘 그나마 좀 받쳐줬나 뭐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진원 컴퍼니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아직까지 이 은행 산업은행의 물량이라고 판단은 한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은행의 물량이 아직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의 물량이 언제까지 뭐 산업은행에 전화를 해봐야 되나 이거 어디에 전화를 해봐야 될까요? 네 아무튼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가는 당분간은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진호맨 컴퍼니 수급까지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일단 오늘 뭐 바이오가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다 힘든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종목들도 다 이렇게 힘이 없었는데,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일단 이번 주도 우리가 잘 견뎌내고 좋은 날은 꼭 올 것이기 때문에 오늘 빠진 이유나 그다음에 좀 이렇게 지지 라인, 좀 대응 라인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수급 간단하게 보고 자 그리고 일단은 오늘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었던 다수의 종목들 라이브에서 이야기했었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는요 제가 좀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 먼저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롯데렌탈입니다. 롯데렌탈 롯데렌탈이 오늘 뭐 장중에 한 3%대까지 오르긴 했는데 일단은 약간 윗꼬리 만들면서 1.97% 지난주 목요일날 말씀을 드렸었어요. 목요일날 수요일인가 목요일날 이때 그래서 오늘 좀 오르기는 했고 5일선만 깨지는 않으면 일단은 계속 좋은 흐름 나와 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수급도 좋고 일단은 거래량이 그래도 좀 더 실리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기금이나 이런 기관 측에서 계속 좀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잡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혹시나 지난주에 잡으셨다면은 어느 정도 한 4만 5, 6천 원 정도 이렇게 오면은 약간 수익을 챙기시는 그런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롯데렌탈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뭐 롯데렌탈뿐만이 아니라 약간 그 중고차 시장 관련된 뭐 케이카나 그다음에 이런 오토엔 뭐 이런 종목들 뭐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 좋은 흐름들 다 나와 줬는데요. 일단 롯데렌탈이 지금 뭐 완전한 뭐 중고차 시장을 뭐 이렇게 많이 장악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근데 중고차 시장도 앞으로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롯데렌탈이 또 조만간에 약간 뭐 일정이 하나 그렇죠. 내가 28일 어제 했군요. 월요일 날 이렇게 좀 기업 설명회도 하고 그다음에 롯데 지주에서도 롯데 렌탈의 이런 부분들 그 저기 뭐야 주주총회에서 이야기를 좀 했다고 하니까 일단 롯데렌탈도 약간 중고차 부분이나 그다음에 소카 인수 이런 부분들 약간 쉐어카 이런 공유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은 한번 폭발적인 상승 한번 나와 줄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오늘 약간 다른 중고차나 이런 관련된 종목들은 한번 슈팅이 다들 나왔기 때문에 뭐 케이카라든지 케이카도 제가 예전에 좀 말씀을 몇 번 드렸었죠. 오늘 이렇게 윗꼬리 좀 그리면서 슈팅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오토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상장주죠. 신규 상장주도 진짜 한번 모멘텀 타면은 좋은 흐름 나와 주는 것 같기는 해요. 이때 진짜 매수 타점이죠 딱 이때 오늘 매수 타점이었는데 뭐 장중에 잡을 수 있었으면 좀 잡아볼 수도 있었겠죠. 일단 오토인 뭐 이런 종목들 좀 상한가 거의 27%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도 좋은 흐름 더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천 종목은 인포뱅크였어요. 자율주행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포뱅크가 오늘 뭐 장 초반에는 약간 약보합권으로 좀 되다가 종가에 매수를 해 보려고 하는데 일하는 사이에 6% 급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분봉을 보시면 이렇게 오후장에 갑자기 팍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좀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왜냐하면 시간에서 한 2% 정도 빠졌거든요. 시간에서 2% 빠졌는데 내일 흐름이 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역시나 약간 이런 N자형 같은 파동 이런 N자형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눌려주면 눌린 목대 잘 잡아보시면은 일단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가총액도 아직 좀 낮고 그 다음에 좀 자율주행 부근이나 그 다음에 애플카 이슈랑도 좀 엮이거든요. 그래서 애플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클라우드 쪽도 클라우드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메시지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워낙에 실적도 엄청 폭발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실적도 이제 기대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인포뱅크 만약에 뭐 좀 매수를 해놓고 물리더라도 좀 더 길게 가져가 보신다면은 한번 좋은 수익 제 생각에는 약간 전고점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인포뱅크 계속 좀 아직 저는 매수를 하지는 못했지만 좀 관심 있게 지켜보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두 가지 종목 정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우리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들, 뭐가 있었나요? 음, 네, TYM은 일단은 농기구 관련된 농기계 관련된 종목인데 농기계도 일단은 계속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 뭐 레포트라든지 방송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TYM도 제가 약간 데이 트레이딩으로 한번 이렇게 매수를 최근에 좀 했었던 종목인데 그때가 이제 1,900원대였는데 일단 2,000원대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말했을 때가 거의 한 1,800원대였는데 지금 거의 2,000원대로 좀 올라왔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5일선을 지켜주면서 4%대 약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5일선 좀 가까이 좀 조정을 주거나 아니면 5일선만 깨지 않고 좀 기회를 한번 주면은 바로 일단 들어가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지금 뭐 인플레이션 관련해 가지고 뭐 비료라고 해야 되나 사료 뭐 이런 종목들이나 그다음에 뭐 수산 뭐 이런 쪽들 좀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그러면 약간 농기구 이런 쪽도 좀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TYM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농기계 쪽에서는 이제 TYM이랑 그다음에 대동 네, 대동도 오늘 한 2%대. 대동이 이제 일단은 이런 식으로 5일선은 조금 훼손을 했다가 오늘 다시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5일선을 내일 뭐 지키고 뭐 장 초반부터 좀 괜찮으면은 한번 데이 트레이딩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대동 같은 경우에 많이 오르긴 했죠. 그다음에 뭐 농기계에서 뭐 가장 대장주라고 보면은 두산밥켓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두산밥켓도 오늘은 밥켓은 오늘 별로 못 올랐네요. 밥켓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총이 지금 시장의 좀 큰 특징은 뭐냐면요. 시총이 좀 높은 애들이 잘 못 가요. 좀 가벼운 애들이 좀 많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산 밥켓이나 뭐 이런 시가총액 4조, 롯데렌탈도 좀 높은 편이에요. 롯데렌탈도 1조 6천억, 그다음에 케이카가 1조 6천억 거의 비슷해졌고 두 개는 오토엔이 3천억대. 그러니까 오토엔이 시가총액이 제일 낮으니까 오늘 이렇게 27%대 급등이 나와주는 거죠. 그래서 같은 뭔가 테마에 묶여 있다면은 일단은 지금은 시총이 높은 것보다는 시총이 좀 낮은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사실은 또 언제까지 갈지는 몰라요. 이런 흐름이. 근데 확실한 건 대형주가 지금 큰 힘을 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TYM 봤고요. 그 다음에 대한과학. 대한과학도 한번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근데 대한과학이 오늘 장중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수요일인가 목요일날 이때쯤에도 좀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계단식 상승을 하는 흐름이 있어서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좀 관심 있게 보고는 있었는데 오늘 장중에 14%대 급등이 나오고 한번 쭉 빠져버렸네요. 그래서 이게 올랐다 뭐 빠진 이유는 사실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난주에 잡아보셨다면은 이게 좀 안철수 관련주랑도 좀 묶이기도 해요.
그래서 안철수가 뭐 과학 쪽이나 뭐 이런 쪽에 좀 힘을 쓰겠다고 해서 일단은 뭐 그런 약간 정치적으로도 좀 묶이는 부분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오늘 장중에 지난주에 잡아봤으면은 좀 오늘 좀 수익을 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근데 대한과학은 뭐 시가총액도 뭐 아직 뭐 1,000억도 안 되는 그런 소형 종목이다 보니까, 근데 또 실적은 나쁘지 않아요. 실적은 나쁘지 않아서 대한과학도 아직은 좀 더 기회는 남아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한과학도 한번 공부를 해 보시고 관심 있게 보시면 또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시가총액이 좀 많이 낮아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또 낮으니까 또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늘 LB세미콘도 이제 우리 구독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6%대 급등. 다 이 종목들을 지난주에 말씀을 다 해주셨던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때를 좀 넘으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었고, 이때 흐름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오늘 이렇게 6%대 갭이 뛰어서 좀 상승을 했고, 거래량도 팍 터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LB 세미콘 지난주에 좀 잡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혹시라도 제 라이브를 보시고 매수를 하신 분이 계신다면은 또 축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LB 세미콘 오늘 6%대 급등했고요. 이유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유를 뭐 따로 보진 않았는데, 오늘 목표가가 나왔네요. 목표가가 16,000원. 지난주 리포트군요. 비메모리 공급 부족에 대한 다른 뭐 생산 지연 등의 이슈, 뭐 이런 부분들. 삼성전자의 약간 삼성전자 수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안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미국이 이제 뭐 중국을 좀 소외시키고자 약간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한테 그리고 뭐 몇 개 나라 4개 국가를 좀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반도체 뭐 동맹을 맺자, 뭐 이런 뉴스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LB 세미콘이 여기에 좀 수혜를 받아서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추천 종목으로 약간 관련된 종목들, 약간 삼성전자와 뭔가 결을 함께하는 이런 반도체 종목들, 그러니까 약간 삼성이 투자를 하기도 했고 뭐 이런 종목들 한번 보려고 했는데, 뭐 많이 아시는 종목이죠. 유진테크 한번 많이 오르고, 근데 유진테크는 오늘 별 흐름이 없었네요. 신고가 한번 갱신하고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일단은 더 빠지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그리고 지금 잘 눌려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유진테크가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일단은 뭐 유진테크도 지금 상황에서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3천을 돌파하고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유진테크, 약간 삼성전자 이런 파운드리, 후공정 뭐 이렇게 좀 반도체 엮여 있는 이런 종목들, 지금은 좀 관심 있게 안 오른 종목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뭐 제우스도 좀 몇 개 있나? 제우스는 이미 좀 많이 올랐네요. 제우스도 오랜만에 좀 차트 봤는데, 지금 좀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좀 안 본 지 오래돼서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 나중에 생각이 나면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모트렉스도 오늘 1%대. 우리가 모트렉스를 5,700원대에 이제 말씀을 해 주셨었어요. 근데 지금 6,000원대까지 올라왔고, 일단은 모트렉스는 6,000원대를 만약에 무너뜨릴 때마다 좀 모아 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길게 보시고, 일단은 3,000의 모양이 나왔고, 오늘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매수 타이밍이거든요. 여기서 여기를 딱 뚫을 때. 근데 만약에 이제 좀 눌린다라고 하면 한번 잡아볼만 할 것 같습니다. 모트렉스도 지금 좋아 보이네요. 최근에 리포트도 올라오기도 했고, 실적도 좋고, 뭐 자율주행 뭐 또 테마도 엮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모트렉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보니까 차트가 괜찮네요. 또 자, 모트렉스 그다음에 종목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모트렉스, 엘비세미콘, 그다음에 어, 좀 녹화 시간이 좀 길어지고 약간 지금 정신이 혼미하니까 기억력이 좀 떨어지네요. 자,
일단은 네 오늘 뭐 우리 종목들 뭐 여기까지 이렇게 보고 일단 오늘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한번 보고 좀 약간 관심 종목을 좀 정리를 해놔야겠네요. 우리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제가 후반에 좀 가면 갈수록 좀 약간 정신력이 좀 흐트러져서 약간 영상이 좀 보기 힘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사실 오늘도 굉장히 좀 피곤한 상태에서 영상을 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조금 고민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제 자신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오늘 영상 이렇게 좀 업로드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내일 그래도 우리 종목들 조금 반등이 나와 주기를 한번 기대를 해 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